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상현 일공수여단장 좀 앞에 나오시죠. 네, 아까 김병주 의원 질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부분은 맞는 사실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맞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제 상관이었던 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임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술했듯이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익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과 우리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이 제도를 적용할지 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깊은 숙고가 필요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관리관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 네.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경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이 권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알고 계십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5가지 절차가 있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은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단계까지가 지금 끝난 겁니다. 보니까 아직 신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와 조사 결과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한 것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팔로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권익위 조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제 감사관실 소관이고, 예. 뭐 저는 어제 그 회의 참석해서 그 정도 내용 또 언론 보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일공수 단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그 특전 사령관의 공익 제보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외형상 요건에 부합했다고 지금 권익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정무위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들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지금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로 판단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제 한 400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형법은 없는 걸로만 알고 그렇죠. 예. 형법상 행위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아닌데 형법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신고 내용을 건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 공익신고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이거 추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익위원장께서 아마 공수처라든지 검찰에다가 제보를 이첩 내지 이첩 내지 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아마 저기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곽 사령관의 신고를 군형법상의 반란 신고로 본다면은 이게 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곽 전 사령관이 형법상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란과 반란 부분들,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내란죄는 뭐 우리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국가 전체의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를 그 내란죄라고 하고 그 반란죄는 이제 군형법에 있는 것이고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죄 대상이 이제 군인이고 군 지휘 계통을 이제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란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우리 합참경영과장. 합참경영과장입니다. 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 과장에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권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 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예.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 사단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구만요.